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어제는 조금 기분 좋게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어제는 코스닥 1000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찬 얘기를 좀 드렸는데, 꼭 이렇게 설레발을 치면은 장이 좀 안 좋았었어요. 하지만 조금 지난 이후부터는 다시 시장은 정상적으로 회귀했었던 경험이 저는 항상 있었습니다. 너무 설레발을 많이 안 떨었어야 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방송, 모든 투자자들이 많이 기대를 했었던 상황이죠. 어찌됐든 오늘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LG노텍 다우기술, 오늘 제가 두 종목을 아침에 관심이 있다 정도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많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이유를 잘 알고 종목을 좋은 거를 피킹하면은 우리 박선수 TV의 구독자들은 두렵지 않다. 폭락이 나오면 어떻느냐. 내 것만 오르면 되지. 라는 희망찬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들으실 준비 되셨죠? 일단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증권사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날의 시장에 있었던 얘기를 전달하게 되고, 전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이 많이 빠지면 그 종목이 해당하는 섹터를 담당하는 섹터 애널이 코멘트를 날리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시장을 담당하는 마켓 애널리스트들이 글을 쓰게 됩니다. 제가 어디 것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오늘 시장 빠질 때 중간에는 이런 코멘트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오후부터 나온 얘기를 조금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일단 이렇습니다. 오후에 이런 중국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유동성 회수 조치를 단행을 했다. 약 780억 위안 정도 되고요. 오픈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회사에 나섰다고 한다. 인민은행은 인민은행이 부동산과 주식시장 버블을 자산 버블을 언급하면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관리에 중점을 드러내게 된 취지로 드러난 것이 보인다. 이게 우리가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요, 긴축이에요. 긴축. 돈을 회수를 한다는 거죠. 돈이 회수를 하게 되면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될 거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겪었었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주식시장엔 호재인데, 그럼 내가 예금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시장에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주식을 안 하고 정기예금을 묻게 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긴축이라는 부분은 주식시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긴축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고 지난 20위에 이어서 미 연준까지 덜 비둘기적 스탠스를 드러낸다면 주식시장의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라는 코멘트가 오후에 좀 나왔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막상 열어보니 이런 유동성 해소 조치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하는 조치고, 시장 반응이 너무 과도하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 라는 부분이 일종의 해명성 얘기로 좀 나왔고요. 조금 전에 이강 인민은행장이 온라인 진행되는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통화정책은 실물 경제를 계속 지지하고 너무 급하게 출구 전략은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는 12월 중앙정치국 경제공작 회의에서 회의록과 제시된 말과 바뀐 게 없다. 오히려 놀란 현지 투자자들에게는 위안이 되겠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놀랬죠. 우리도 시장이 많이 빠져서 중국 시장에서 뭔가 긴축 시그널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아마도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 같을 경우는 어딨죠? 같을 경우는 매도를 하게 될 거고요.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면 외국인 얘들은 옛날에 1조 팔면 많이 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1조 팔면 많이 판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팔면 2조예요. 1조 9천억 매도를 했고요, 거래소에서. 기관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 얘들도 진짜 지들 돈 아닌데 참 많이 해요. 그 중에 많이 판 게 연기금, 진짜 징글징글하게 팝니다. 연기금 금융투자 순으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2조를 팔았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이 다 샀어요. 4조 2천억 4조 2천억을 샀습니다. 개인이. 그러면 거래소에서 어떤 물량을 제일 많이 샀냐라고 HTS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여기 좀 작으시죠? 이런 화면은 다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건 아시죠? 보면 개인이 금액 기준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여전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코덱스 레버리지, 현대차, 카카오,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주도주였던 대형주 단이 되는 거고, 기관은 뭘 많이 샀냐면은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이것을 곧버스라 그러죠. 곧버스. 시장에서는 욕 좀 할게요. 이 미친놈들. 네, 욕 진짜 안 하는데 지들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버리면, 제일 많이 산 게 곧버스고 기관들은, 그 다음에 많이 산 건 한 배 추종하는 인버스예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물론 중국의 유동성 회수 조치에 따른 놀란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치는데, 7,500, 진짜 이게 아주 열받는데, 일단 하여튼 엄청 샀어요. 엄청 매수해서 금액으로 가장 많이 한 거, 거래소에서 금액 기준으로 많이 산 종목 위주로 소팅을 해놓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승리를 할지 기관들이 승리를 할지는 아마도 내일이든 모레든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번 턴에서도 우리 개인들이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쪽도 좋고요. 지금 현재 10시 41분입니다. 좋고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크게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 그 다음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조금 주긴 줬다 라는 거, 경험적인 부분인데, 어찌됐든 좀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얘네들은 곧버스를 이렇게 담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조정은 좀 더 있을 수 있죠. 인정합니다.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중해서 매매를 하는 거 같은 경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차라리 현금화를 시키든가, 그리고 인버스를 사서 사람을 화들짝 놀래게 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LG노텍을 제일 많이 샀어요. LG노텍을. 그 다음에 빅히트를 제일 많이 샀고요. 삼바를 많이 샀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 조정 이유는 중국발 긴축에 대한 했다는 게 아니고 긴축 시그널에 따른 외인 기관의 화들짝 놀란, 뭐라고 할까요? 지들 돈 아닌 것 마냥 때려버리는 이런 뭔가의 좀 회피성 매도의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 경험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만 된다면
바로 얘네들도 매수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 개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같은 시총상위 종목들을 골고루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빼놓더라도 인버스, 고버스를 무지막지하게 지들도 아니라 샀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뭐든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같이 많이 빠진 날에도 박성수 TV에서는 LG노텍 뭐 오늘 68포인트 빠진 장 맞나요? 오늘 68포인트 빠졌죠. 이러고요. 뭐 이렇게 장중에 13%까지 갔었고 종가 6% 플러스. 다우기술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세요. 아침 거 5분짜리인가 4분짜리. 저 아침엔 바빠서 종목을 세게 잘 얘기 안 하고 딱 핵심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나가죠. 저는 그냥 그 저의 매력입니다. 다우기술 장중에 13.9%, 종가 기준으로 9.7%.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한데 댓글이 좀 그냥 그래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오늘 매매하셨으면 오늘 이게 뭐 9% 올라왔다 치더라도 상한가 친 거랑 훨씬 더 좋은 건데 못 보셨을 확률이 높죠. 아침에는 제 거 잘 보세요. 제가 9시 전에 무조건 올려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좀 올려드렸고 어찌됐든 시장이 완전 폭락 3일 연속 폭락 이런 수준만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매매할 거리는 보입니다. 매매할 거리는 보여요. LG노텍이 오른 이유는 4분기 실적 잘 나왔고 전장 쪽 에이다스라 그래서 자율주행용 카메라 쪽 매출이 늘어나서 LG노텍의 이익률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4분기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이렇게 뭉쳐있던 상황에서 좋은 호재가 나오면 꽝 세게 쏜다 말씀드렸고, 비타민으로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제 자료가 없어서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키움증권이 잘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서버 유지보수라든지 증설을 하게 되면은 다우기술의 수혜가 되고 올해 예상 펄을 환산했을 때 지금 3배도 되지 않는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는 나오는 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너는 왜 이런 종목을 어떻게 찍었니? 대단하다는 아니더라도 신기하네 정도 생각이 드시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시장에서 그러한 내용이 급등하는 경우를 봐요. 그러한 내용이라 하면 뭔진 모르겠어요. 인터파크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쳤거든요. 쳤고 이 내용이 어제인가 그제 나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인터파크가 요새 말씀드렸나요? 저 방송이 2개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찌됐든 유튜브가 아니 죄송해요. 유튜브 아니고 유튜브만 나오고 얘는 뭐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여행사 얼마 전에 여행 상품을 판매를 했죠. 한꺼번에 10분인가 20분 만에 매진이 나왔다 그러고 여행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 앞으로도 주가가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는 부분이 모 증권사에서 레포트화돼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진짜로 가더라고요. 즉 최근 올라섰던 종목들의 공통점 같은 경우는 피어 그룹 대비해 싸다, 혹은 저평가다, 밸류에이션이 그럴만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잘 올라간 싼 종목들을 많이 급등이 안 돼 있을 때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법이라 할 수는 없죠. 최근 시장의 특징이니까. 뭐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요즘 아주 신들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은 꼭 자랑하라고 뭐 그래서 저한테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이거 얘기해 드리는 뭐 내용 대비해서 구독자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적으면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랬더라? 이거예요. 아침에 영상을 올릴 힘이 안 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 입으로는 못하겠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약간 이제 누구를 빌어서 얘기를 한 거죠. 어찌됐든요. 여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시장이 진짜 큰 폭락만 나오지 않으면은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 선택 잘하면은 시장 폭락 나와도 해볼 만한 시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괜찮다니까. 여태까지 제가 12월부터 올려드린 거 다 보시면 저 틀린 거 없었어요. 솔직히. 제약바이오 한두 종목 빼놓고 레오켄바이오 하나 틀렸죠. 레오켄바이오. 올라올 거 그거는. 그죠? 봐오셨을 때 이 정도 신뢰가 있다 느끼시면은 제 말이 아마 맞을 거라는 건 좀 얘기를 예상을 하실 거고 시장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또 빠지면 거기서 더 사면 됩니다. 현금 갖고 계시잖아요. 없다고요? 플러스 난 거 팔고 마이너스 사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난 거 팔고 플러스 난 걸 사는 겁니다. 반대로. 좀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어찌됐든 시장은 해볼만 한 거는 여전히 맞을 것 같고 내일도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안 보이면 올리지 못할 텐데 보이면 올릴 거예요. 어쨌든 곧 11시가 되니까 제가 눈꺼풀이 좀 감길라 그래요. 오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제발 내일은 시장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해 보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